rise to his or her own excellence, to rise to his or her own maximum capability. Just because somebody has the same last name as I do does not mean that they are entitled. That's an important word. They are not entitled automatically to have some position or some benefit. It's not a kingdom. It's not a dynasty. 자기 자식한테나 경영권을 남겨준다는 것은 사장을 시키는 일인데, 사장을 시키면서 다른 종업원에 대해서는 한 계급 올라갈 때마다 엄격한 인사고과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게. 근데 자기 아들만큼은 고과 없이 벼락 출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불공정 인사 아니냐. 정실 인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유일한의 선택은 전문 경영인 제도라는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유일한이 남긴 전통과 원칙은 한 기업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성장시켜온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부자들을 존경하고 또는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축적되는 과정도 정당했고 그 축적된 부를 재생산해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데도 정당했고, 그렇게 또 쌓인 재산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하고, 이런 아름다운 정당성이 확보됐을 때 국민들이 부자들을 존경하고, 결국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죠.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장은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축한 은행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면서 몸집을 불린 재벌 기업은 총수 개인 소유가 돼서 2세, 3세로 대물림되었고,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법과 양심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자식 세대로 넘어간 재벌 기업들은 무리하게 빚을 지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IMF 때 많이들 쓰러졌습니다. 유일한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잘 썼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은 유한공고를 세웠습니다. 그가 기업을 시작한 데는 돈을 벌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한공고에 다녔던 조성갑 씨는 졸업식 때 유일한이 했던 당부를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유일한은 자신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도 정직하게 살아주길 원했습니다. 주로 한 5분 정도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그 기억이 지들 살아가는데 큰 그 삶의 지표도 되고 자주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유일한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인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하면서 모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유한공고를 지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공부시켰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려면 기술을 가진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업계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이 한국 청년들이에요. 외관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변변치 못하고 또
저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면 또 비용이 많아서 또 머리는 좋지만 해도 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유일한은 학교에 재산만 내놓았을 뿐 이사나 이사장 같은 특별한 직함을 갖지 않았고 운영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학생들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이따금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될까 싶어 혼자 조용히 들렀다 가곤 했습니다. 유일한은 회사 돈과 자기 개인 재산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인 유일한에게 사택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기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면서 자기 돈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모은 유한양행 주식들을 틈틈이 사회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주로 교육 사업에 써달라며 유한양행 전체 지분의 40%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식을 기증해서 기업 전체를 사회의 것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주식은 그것을 기증한 사람이 사라져도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숱한 공익재단도 있고 또 억지로 땀 흘려가면서 근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실 적에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한재단 유일한 박사가 하신 이 기금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기업 자체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한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그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업, 공익기업, 거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런 또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1년 3월 유일한은 욕심 없이 최선을 다했던 76의 인생을 유한공고 학생들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면 돌려주어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 그는 소망을 이루었고 세상에 값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구두 2켤레와 양복 3벌, 20년 동안 썼던 만년필과 손때 묻은 가방, 지팡이와 파이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What I think my grandfather would like the Korean people to think about are the basics of being a good human being, of being a good citizen. The basics, going back